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 로키농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전 있었던 집안의 큰 문제로 인해 시댁과 인연을 끊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로 인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금, 토, 일 이렇게 3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원래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농술 강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골로 오게 된 이유는 도피의 목적이 컸어요. 늘 남편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댁 때문이었죠. 결혼한 뒤에는 저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었고, 3년 전 그날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낸 남편이 시댁과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합세해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와 대판 싸웠죠. 그래서 그 길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흥으로 내려와 귀농을 한 거였죠. 젊은 인구가 매우 드물다 못해 희귀했던 이 동네에서는 저희를 거의 영웅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2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동네 사람들과도 친목을 쌓을 겸 농사일도 배울 겸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노인들만 살던 조용한 동네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으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농사를 처음 짓느냐며 툴툴대시던 이장님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오셔서는 무뚝뚝하긴 하지만 이런저런 꿀팁을 전수해 주시고 가신답니다. 저희가 농사일로 바쁠 때에는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하고요. 다행히 아이도 그런 어르신들을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 따라주었고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8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바로 저희가 고흥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이자 앞서 말씀드린 문제, 그 시누이죠. 오냐오냐 잘한 탓에 건방지고 버릇없는 생각 없는 시누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시누이를 감싸가도는 시부모님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낳고 어렵게 시누이를 가졌는데 시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크게 아팠다더군요.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오냐오냐 길러졌고 점점 기고만장해지며 모든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나무인의 성격으로 변해갔죠. 남편은 어려서부터 오빠니까 양보해야 한다, 동생이니까 잘 챙겨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반항심이 생길 법도 한데 부모님이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며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자랐대요. 남편도 사람인지라 사춘기 때 왜 자신만 양보를 해야 하냐고 따졌다가 시할머니 댁으로 일주일 동안 쫓겨난 적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시누이는 온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심지어 남편은 부모님이 어린 여동생을 보살피며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했고 등록금이나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집 근처 국공립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에도 남편은 늘 뒷전이었어요. 시할머니가 그런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학비나 용돈을 챙겨주셨고 남편은 그걸로 겨우 생활했다고 하네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책임감만을 강요하던 시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시누이 몫에 예단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은 필요 없으니 시누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기라면서요. 예, 네 시누이 될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예단임을 할 때는 우리 거 굳이 준비 안 해도 시누이 거 꼭 챙기거라. 비싸고 좋은 거 잘 골라서 대접해야 한다 이 말이다. 섭섭하지 않게 알아서 잘 하리라 믿는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 어느 정도 생각은 있겠지. 언니, 들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통이 크다니까? 나 백화점 가서 내가 직접 고르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해야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 나랑 같이 백화점 가요. 저희가 결혼을 28살에 했어요. 그때 시누이 나이가 갓 20살이었고 그저 어린 동생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이에 맞지 않지만 명품 가방, 원피스, 화장품을 풀세트로 맞춰주었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었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이 여유가 있던 덕분에 결혼할 당시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나름 인기 강사여서 벌이도 괜찮았는데 빚 없이 살아야 한다며 집을 해주셨어요.
대신 나머지 혼수나 필요한 건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다 하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직장과 신혼집은 시댁 근처였습니다. 강사로 근무를 하며 외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했기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명품 가방, 옷들을 가지고 있었죠. 평소에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강사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비싸지는 않아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시댁 식구들과 집들이를 하는데 시누이가 집 구경을 하고 싶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라 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고 어차피 식구니까 집을 둘러볼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탓이었을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그것을 계기로 시누이는 저희 신혼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이것저것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매달 저희가 200만 원씩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도 싶었고 혹여나 나중에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었죠. 어쨌든 신의 눈에는 그저 제 물건이 비싸 보였고 탐이 났나 봅니다. 그냥 어린 동생이 언니 것 좀 쓰려나 보다 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애초에 차단을 시켰어야 했어요. 한두 번 입었지만 잘 챙겨 입지 않던 옷과 액세서리, 화장품을 종종 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시피 사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몇 번의 당부의 말을 하며 부탁을 하자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3, 4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즐기다 저희에게 쌍둥이 아기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도 힘든데 요즘 물가도 높아져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조금은 줄이게 되었어요. 임신 중기가 넘어가니 서 있는 곳자 힘들어 결국 저는 농술 강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아이들을 출산하고 100일이 갓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시누이가 취업을 했다며 시댁에 100일 파티 겸 취업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한두 잔 마시던 시누이가 속이 답답하다며 헛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해서 얹혔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시댁은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속이 계속 이상했던 시누이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어요. 몸이 상당히 마른 편이었던 시누이는 그저 요즘 살이 조금 찐다 생각했대요. 임신인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너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그 나이에 임신이야? 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하필 그때 클럽에서 그날 술 많이 마셔서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너 외박한 그날 말이냐? 그럼 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제정신이야?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시집도 안 간 애가 털컥 임신부터 하고 이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만 좀 해. 얘는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뭐? 나? 그래, 낳는다 쳐. 누가 키우냐? 누가 키우냐고. 네가 지금, 아유, 진짜. 오빠네도 있고 정 안 되면 내 동생 하나 낳았다 생각하고 입양해서 키우면 안 돼? 그렇다고 얘를 지워? 못 지운다잖아. 낳는다 쳐. 정 안 되면 보육원에라도 갖다 주던지. 너 지금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산다. 아이고 머리야. 시댁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신우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9개월 정도 후 신우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젊어서 그런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회복도 빠르고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유독 늦게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보,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내가 나중에 말할게. 생각 정리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지금은 쉬고 싶네? 알았어,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나중에 이야기해줘. 무슨 일이냐 묻는데도 피곤하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남편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에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을 먹었냐고 늘 물어봐 주었거든요. 그날은 유독 기분이 많이 다운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괜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저를 유독 반겨주셨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저 친정엄마한테 아이들 맡겨두고 와서요. 하실 말씀이 무엇이죠? 얘는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 다름이 아니라 친성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아가 낳은 준호 말이다. 니네가 맡아서 키워줬으면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맡아서 키우라니요. 준호를요? 우리가 나이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하잖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덜컥 임신한 것도 그런데 얘까지 다 했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하겠니. 그리고 네 시누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주부 하려고 한다. 금요금에 종사하는 돈 많은 집이라고 하더구나. 너희가 셋째를 조금 일찍 봤다 생각하고 대신 키우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는 아이를 낳고 그새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지금 저희더러 아가씨 아이를 입적해서 키우라는 말씀이세요? 왜 저희가 그래야 해요? 전 그러면 어머니가 키우시면 되지. 어떻게 아가씨 아이를 저희가 키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건데요? 준성 씨도 알아요? 내가 예전에 준성이한테 미리 말하긴 했다만 답이 없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너를 부른 거야. 둘 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 내 말 뜻 잘 이해했겠지? 아이를 키우며 필요한 양육비는 우리가 대줄 테니 호적에 올려놓고 너희가 키우렴.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도 입이 있으면 말해봐요. 실수해서 덜컥 임신해서 낳은 아이 부잣집에 시집가야 되는데 걸림돌 되니까 저랑 준성 씨한테 떠미는 거예요? 진짜 말이야 방구야 이게? 아니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 키워봤으니까 저보다 더 경험 있으시고 그래서 붙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봐서 준호 데려갈게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지금 데려다 키운다 쳐요. 나중에 언제? 이혼 불사하고 사실 나 아이 있다. 뭐 이렇게 떠벌릴 거예요? 퍽이나 그 결혼 생활 유지 잘 되겠네요.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어요. 왜 떳떳하지도 않은 과거를 저희한테까지 피해 끼치면서 숨기려고 하는데요? 당당하게 만나고 이해해줄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예, 너까지 정말 왜 이러니?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둥이들 키울 때 조금씩 같이 하면 되는 거잖냐. 뭘 일이 삐딱하게 굴어. 시애미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우리 아들은 착해 빠져서 내가 말하면 알겠다고 다 대답하는데 너는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어머니, 버르장머리가 아니라요. 이건 경우가 아닌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시누이가 원나잇으로 낳은 아이 시집가야 하니 대신 키워야 한다. 동의하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미쳤냐? 그럴걸요? 저는 제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저딴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적해서 자기 아들로 키우면 될 것이지 굳이 왜 저희가 키워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 앞이라 어쩔 줄 몰라 했고 부모님은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노발대발 하셨죠.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저도 곧바로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울분을 모두 토해내듯이 남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을 고역한 적도 없고 고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낳은 아이를 저희 보고 키우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말을 한답니까?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와서 괜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요? 얘가 왜 이래? 너 대학생 때까지 엄마 말 잘 들었잖니. 결혼하고부터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너 얘가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가 말하면 그저 네네 해야지. 이게 무슨 버릇이니? 버릇이요? 말을 잘 들었다고요? 변했다고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수아 때문도 아니고 엄마 아빠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더 망신을 주셔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어릴 땐 고분고분 하더니 머리 크니까 엄마한테 막 뛰드네. 너네가 그러라고 가르쳤니?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를 내고 있어? 네 조카도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워줄 수 있는 거지. 그래요. 키운다 쳐요. 지금까지 엄마가 하는 말 다 듣고 할 것도 다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날 위해서 뭔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제가 사고쳐서 나온 애 수아한테 키워달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융통성도 없니?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신랑과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뒤에서 남편을 말리던 제가 나섰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준성 씨한테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아가씨도 성인이고 다 할 줄 아는 나이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됐던 간에 마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딸린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 왜 우리가 아가씨 아이를 키워야 해요?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이 집 아들 안 하면 그만이야. 당신도 연락거 없어. 나 오늘부터 이 집 아들 아니야. 그러니 결혼을 하든 어디 가서 애를 낳아오든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야, 황수아, 너도 잘 들어? 내가 만만해서 너한테 양보한 줄 알아? 양보받고 대우받았으면 그만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네 애는 네가 키워. 한 번만 더 억지 부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너희들 진짜 그럴 거야?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니. 도대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머니, 지금 융통성이라고 하셨어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차라리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일 억지 부려가며 저희한테 괜한 상처 주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남편을 끌고 나와 집으로 왔어요. 분이 풀리지 않았던 남편은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숙취를 이겨내고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집을 나섰어요. 며칠 뒤 신우이는 남자 측에서 파혼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면서 혼인빙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하라며 싫은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노발대발 하셨죠. 알고 보니 남편이 매제된 사람을 만나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신우에게 파혼을 선언했던 거였죠. 그 남자는 한 중소기업을 이끌며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있는 집 자식이었죠.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에 파혼을 당한 신우이는 이런 망신도 없다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웃긴 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어느 날은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클럽 의상을 입고는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저희에게 신세한탄하며 여전히 아이 이야기를 하며 남편 탓을 하더라고요. 언니랑 오빠가 얘 키운다고만 했어도 입만 닫고 있었어도 내 인생에 이렇게 시궁창 같지는 않을 거야. 얘 키워준다고만 했어도 되는 문제였는데 정말 너무 원망스럽다. 그렇게 끝까지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태도에 질린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후보지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남 고흥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을 손절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무작정 고흥으로 내려와 적당한 크기의 전원주택을 샀고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땅도 마련했습니다. 당장의 농사지식은 없었지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동네 어르신들의 가르침하에 농사를 조금씩 짓기 시작했어요. 깡 시골로 내려온 이후는 회피의 목적도 있었지만 매번 쫓기듯 괴로웠던 현실에서 탈출해 조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졌죠. 그렇게 고흥으로 내려오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둥이들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계절별로 작물을 심어 팔아보기도 하고 저희가 먹기도 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듯 했지만 저와 아이들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며 농사일도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듣기로는 신우이는 취직을 아직 못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클럽이나 모임을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해요. 신우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이상 아마 평생 결혼 못하지 싶네요. 남편은 고흥으로 내려온 뒤 심적으로 많이 편해진 상태예요.
오로지 저희 가족만 생각하고 저희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종종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락을 시도하지만 차단을 해둔 덕에 닿지는 않고 있어요. 차라리 보육원에서 새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라면 몰라도 시누이가 사고쳐서 낳은 아이를 저희가 맡아서 키워야 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이없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는 지금 무지 행복합니다. 시골만의 특유한 감성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살면서 너무 착하게만 사는 건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배려하다 보면 저희 꼴 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